자, 오늘은 광택 심화 편이죠. 네, 내 차 도장에 맞는 패드나 약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싱글 광택기라는 겁니다. 싱글. 광택기는 크게 싱글, 뭐 듀얼, 뭐 기어 액션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듀얼 광택기 쓰시고요. 싱글 광택기는 이렇게 그냥 선풍기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패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싱글의 경우에는 굉장히 커팅력도 강하고요. 대부분 광택을 내시는 전문가분들은 싱글을 많이 쓰세요. 왜냐면 조금 빠르거든요. 작업하기가. 그만큼 기술이 좀 요하긴 하지만 그래요. 일단 패드는 이렇게 양모 패드가 있고요. 뭐 스펀지 패드 뭐 이렇게 세 종류 정도 뭐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 네 개 가지고 오늘 한번 약재랑 패드를 어떻게 조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광택을 내기 전에 클레이 작업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도장면에 쇳가루가 박혀 있어요. 그거를 일단 뽑아내 주시고 광택 작업을 하셔야 나중에 면이 예쁘게 나와요. 저 클레이는 예전에 영상 한번 찍어 드렸었죠. 하는 방법을. 오늘도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뭐 3M 거 요거는 가게에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요게 뭐 2000방, 3000방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하세요. 그리고 수건하고 뭐 이런 카샴푸 뭐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물 쓰셔도 돼요. 클레이 작업할 때는 뭐 물로 하셔도 되고 뭐 카샴푸로 하셔도 되고 크게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뭐 이런 준비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카바링 테이프 요거는 1m짜리입니다. 1m짜리.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저거는 뭐 간단하게 종이 테이프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정도 재료를 가지고 광택을 내는 거 오늘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쓰던 차가 흰색 차였죠. 흰색 차라서 뭐 광택을 내봐야 별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서 뭐 요 차 가지고 디테일링 쪽 뭐 세차라든지 광택이라든지 자동차 외장 관리, 내장 관리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차를 바꾼 거예요. 일단 대부분의 차들 보시면 특히 검정색 차 같은 경우에는 다 요 모양이에요. 지금 조명 주변을 보시면 수월이 있죠. 흔히 말하는 수건기스 여기는 좀 크게 스크래치가 나 있네요. 저쪽도 굉장히 좀 깊어요.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광택으로도 잡을 수는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저걸 무리하게 잡진 않습니다. 광택이란 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겠지만 혹시 이 영상 전에 광택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그거 보고 오시는 게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다 요 모양이에요. 요게 흔히 말하는 수건기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휀다하고 본넷 끝쪽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수건으로 인한 스크래치는 아닌데 뭔가 세차로 지워지거나 뭐 닦아서 지워질 수 없는 스크래치 같은 모양들이 있어요. 저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 두 가지 경우예요. 요렇게 후드가 큰 차들은 대부분 뭐 후드에 뭐 묻거나 아니면 와이퍼를 뭐 유리를 닦거나 뭐 하실 때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벨트나 아니면 그 지퍼 있죠. 남자들 그 예, 바지 있는 지퍼 같은데 딱 걸리는 거예요. 도장면이. 그리고 청바지 같은 거는 꼭 입고 하시면 안 돼요. 청바지가 은근히 또 스크래치를 발생시킵니다. 광택을 내실 때는 제일 좋은 건 추리닝, 면으로 된 추리닝 있죠. 그거 입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바지로 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마트에서 장보고 박스로 올리면 딱 저렇게 스크래치가 발생을 해요. 도장을 보시면 만져보시면 서걱서걱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손에 약간 뭐 눈에는 보이진 않는데 모래 알갱이 같은 느낌이 탁 드는 그런 도장면이 있어요. 그게 쇳가루입니다. 쇳가루가 이제 공기 중에 날아다니다가 뭐 도로 뭐 공장지대에 있는 차들은 저런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흔히 뭐 도로 주행 하다가도
일반 도로에서도 화물차들 뭐 그런 차들 뒤에 따라가다 보면 쇳가루가 날립니다. 날려서 도장면에 박혀요. 그래, 박히면은 뭐 다행이긴 한데 박혀서 오래 놔두면 저게 도장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톤칩은 아닌 것 같은데 구멍이 완전 동그랗게 딱 생긴 구멍들이 있는 차들이 있어요.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이제 쇳가루가 도장면을 파고 들어가 버린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클레이바 작업을 해서 빼주시면 돼요. 클레이 작업할 때는 물을 최대한 많이 뿌려주세요. 뭐 비눗물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없으면 그냥 일반 물로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비눗물이나 뭐 카샴푸 이런 거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광택을 내기 전에 무조건 저걸 한번 빼주셔야 돼요. 저걸 안 빼고 그냥 돌리면 저 쇳가루가 광택기 아까 패드 보여드렸었죠. 뭐 양모라든지 스폰지 패드에 끼어서 계속 같이 돌아요. 같이 돌면 어떻게 되느냐, 광택을 계속 내는데 스월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람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래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작업을 해주고 하시는 게 최종적으로 이제 토탈 시간을 보면 그게 더 빨리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왁스나 올리실 분들은 요 작업은 뭐 매번 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 1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뭐 차 도장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막 무리하게 뭐 세차할 때마다 막 하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많이 한다고 뭐 좋은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이렇게 4개의 패드 가지고 본넷에 커버링 테이프를 붙이고, 약재는 동일한 걸 쓰고요. 아까 약재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궁합을 찾는 거니까 약재는 2000방짜리 있죠. 그거만 가지고 하고 그 한 약재로 패드만 쭉 바꿀게요. 그렇게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요 체어맨 도장에는 어느 놈이 가장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뭐 이거 2000방짜리고요. 뭐 대부분 그 광택을 주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그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일반적인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인 분들이시겠죠. 그런 분들은 그런 공식을 찾기가 어렵죠. 뭐 광택을 뭐 매일 내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패드, 어차피 근데 패드랑 약재랑 조합을 해서 그게 본인 차의 도장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차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각 구획별로 상태가 어떤지 똑같겠죠. 뭐 테이프만 발라놨다고 뭐 광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뭐 요런 상태고요. 일단은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 패드나 약재를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차량 도장의 상태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뭐 싱글을 쓰실 수도 있고 듀오를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뭐 지금은 광택을 뭐 업으로 하진 않지만 예전에 쭉 할 때는 차가 들어오면 약재를 한번 차에 발라서 패드도 여러 개 바꿔보면서 그 차에 맞는 패드와 약재를 찾아야 돼요. 그걸 찾고 나서 전체적 광택을 실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에게 뭐 이 패드로 써서 이런 약을 쓰면 무조건 잘 돼,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도장면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알려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못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양모 패드에 3M 기준으로 2000방짜리입니다. 2000방짜리
이 2000방짜리를 패드에 묻히실 때는 패드 가쪽에다 묻히시는 거예요. 패드 가운데다가 약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 흔히 그 워시액 나오는 꼭지 부분, 저 부분은 커버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저 부분을 이제 뽑아내시는 거예요. 후드를 열어서 안쪽에 있는 호스를 뽑고 저걸 제거하고 나서 광택을 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는 오늘은 뭐 테스트만 하는 걸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요렇게 할게요. 전체적으로 약을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고 로션 바르듯이 전체적으로 발렸다 생각이 드시면 RPM을 조금 올려주시는 거예요. RPM은 일반적으로 한 요 마케다 기준으로 해서는 뭐 2단, 3단 정도까지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일본 분들은 이제 광택을 내시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싱글 광택기를 어느 정도 핸들링 할 줄 아신다 그러면 4단, 5단, 6단 뭐 이렇게 쓰시지만, 일반적으로만 한 2단, 3단 정도까지, 뭐 2단, 3단 요 정도만 쓰셔도 충분해요. 그렇다고 뭐 광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다 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뭐 패드 약재 공간만 찾는 거니까 그렇게 뭐 FM대로 안 밀고요. 대충 감만 잡는 정도만 밀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FM대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요정도만 밀고 대충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은 2000방짜리 요거는 가루가 좀 많이 날립니다. 그리고 가루 날리는 것도 패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약을 쓰더라도 패드에 따라서 가루가 좀 많이 날릴 수도 있고요. 조금 작게 날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광택기를 핸들링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가루가 많이 날릴 수도 있고 작게 날릴 수도 있고, 이건 딱히 정답은 없어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닦았죠. 안 닦아도 되게끔 완전히 가루랑 뭐 유분이랑 이런 거 자기가 조절을 해가면서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 전문가 분들이시죠. 자, 도장면 상태를 볼게요. 자, 요거 아무것도 안 낸 거죠. 아무것도 안 낸 거고, 쭉 보시면, 자, 이것도 아무것도 안 낸 상태고요. 이 패드가 이쪽으로 조금 침범해서 홀로그램이 조금 생겼죠. 자, 요게 양모와 2000방의 조합으로 광택을 낸 겁니다. 수월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홀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이건 뭐 엄청나죠, 수월이. 이 말은 뭐냐? 이 차량의 도장면에는 3M 2000방과 그리고 양모 패드의 조합은 전혀 안 맞는 거죠. 이걸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조합은. 그렇죠. 뭐 저런 상태로 계속 돌린다고 해서 저 상태에서 광이 나질 않아요. 너무 강한 겁니다. 요 도장면 상태에서는 저 조합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양모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스폰지 패드 중에는 그나마 좀 강한 놈. 스폰지 중에는 얘가 좀 강한 놈이에요. 그리고 광택 하실 때는 특히 싱글 같은 경우는 센터 붙이는 게 일입니다. 저 백업 패드에 센터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도 빨리 걸리고요. 그리고 작업도 편하고요. 도장면에 데미지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들은 아예 백업 패드에 저 스폰지 패드 같은 거를 아예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백업 패드 자체를 교환을 하시죠. 광택이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저거 하나에 그냥 아예 붙여서 계속 쓰시는 거예요. 저 상태로 빨고 쓰고 빨고 쓰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센터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약재는 똑같이 2000방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패드는 스폰지 패드 중에 제일 강한 놈으로다가
아까 양모를 사용할 때보다는 훨씬 가루가 덜 날리죠. 같은 약을 써도 패드에 따라서 가루가 많이 날릴 수도 있고 작게 날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뭐 조금 빠른 화면을 돌릴게요.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택 작업을 하실 때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다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고, 그게 가장 FM입니다. FM. 자,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는 가루가 좀 날리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요거를 일단 가루를 깨끗하게 털어내고, 약재 떡진데도 좀 닦아주시고, 자, 요 상태에서 한번 카메라를 빼서 어느 정도 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 아무것도 안 한대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뭐 그대로죠, 뭐 항상. 그래, 비교해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지금 수건 기스가 있죠. 자, 수건으로 인한 수월이나 이런 건 많이 잡혔죠.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자, 수건으로 인한 수월은 많이 잡혔는데 홀로그램이 조금 생겼어요. 이거는 뭐 엄청난 거고요. 요거는 수건 수월은 많이 잡혔는데 패드로 인한 수월이 조금 생기고요. 홀로그램도 조금 생겼어요. 자, 차이가 이거 보이시죠? 패드로 인한 수월이 좀 생겼어요. 아래쪽에 좀 많이 생겼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스펀지 패드 중에 중간놈. 네, 중간놈. 흔히 뭐 어느 제조사나 스펀지 패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세 종류 정도로 출시를 많이 합니다. 강한 놈, 중간 놈, 약한 놈, 이렇게 세 종류로 많이 출시를 해요. 어느 회사나 뭐 특정 회사 거를 사용하시라는 게 아니고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미세한 차이들을 조금 느끼시는데, 뭐 일반적인 오너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앞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도의 힘만 주고 비슷하게 패드를 핸들링하고 약재도 비슷한 정도로 뿌렸어요. 그냥 뭐 약은 똑같고 패드만 계속 다르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보다는 약재가 훨씬 좀 덜 날리죠. 그런 게 딱 뭐 어느 정도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패드에 따라서도 충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약을 동일하게 사용했을 때.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그 스타일을 제가 찾아드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도장면도 다르고 무슨 차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뭐 안 되는 건 안 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요. 자, 요것도 도장면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한데 상태가 심각하죠. 그래요. 이 검정색 차라서 초점 맞추기가 좀 어렵네요. 이동하면서 맞추기가. 고정된 상태면 초점 맞추기 좀 편한데, 그래요. 쭉 그냥 보시면 뭐 제가 드린 말씀 뭐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지 잘 아실 거예요. 자, 요거는 방금 중간 패드, 그냥 중간 패드라고 부를게요. 중간 패드에 2000방. 요거는 강한 스펀지 패드에 2000방. 오히려 패드로 인한 스크래치가 좀 많이 생겼어요. 요거는 양모 패드에 2000방이죠. 너무 강한 거죠, 이 도장면에는. 요 조합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 조합도 크게 마음에 안 들고요. 딱 눈으로 봤을 때 밑에 좀 수월이 많이 생겼어요. 홀로그램도 많이 생겼고요. 일단은 뭐 육안으로 봤을 때
얘가 일단은 제일 그나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아직 조금 수건 소리 남아있긴 한데 그거는 뭐 좀 더 밀면 되겠죠. 지금은 뭐 간단히 보여드리는 식으로 미는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약한 스펀지. 뭐 사실 요거는 뭐 보여드릴 필요도 없는데 일단은 개념을 잡는 수준에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패드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왁스 올릴 때나 뭐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패드인데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동일하게 약재는 스림 2000방 가지고 쓸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요걸 사라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뭐 요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맥과이어 제품도 좋고요. 뭐 좋은 제품들 많습니다. 꼭 뭐 이거를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게에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자, 요것도 좀 빨리 돌릴게요. 화면을 빨리 돌리고 뭐 위아래도 해주시고 좌우로도 해주시고 뭐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핸들링 하기에는 패드가 소프트 할수록 핸들링 하기는 편합니다. 근데 그만큼 커팅력이 약하죠. 전문가분들은 기본적으로 양모 패드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그 패드에 이제 약재를 바꿔가면서 많이 쓰시죠. 자, 다 끝난 상태고요. 한번 보시면 아직 수건 기스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패드로 발생한 기스는 아니고 기존의 수건에 의한 스크래치가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요것도 아직 좀 남아 있긴 하네요. 요거는 패드로 인한 오히려 수월이 더 많이 생겼고요. 뭐 기존의 소울은 잡혔는데 패드나 약재로 인한 손상이 좀 생겼어요. 요거는 뭐 볼 필요도 없죠.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요 조합은. 요 차이는 그냥 차마다 요런 걸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도장은 크게 이제 수송 도장이 있고 유송 도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차 국산차 기준으로는 대부분 유송 도장이에요. 대부분 유송 도장인데 삼성차들 있죠. SM 삼성차 이제 르노 삼성차들은 다 수송 도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차들은 칠이 딱딱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혹시 삼성차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패드나 약재를 조금 강한 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약재 중에 수송 도장 전용으로 나온 약재들이 있는데 뭐 굳이 그런 약재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인 오너 입장에서는 뭐 전문가분들은 그런 약재를 쓰십니다. 쓰시고 뭐 광택 내는 속도나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약재를 많이 쓰시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뭐 맥과이어나 3M 뭐 요런 거 패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수성이 아니고 유성이지만 현대차 중에 제네시스나 에쿠스 신형들 있죠.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에쿠스 제네시스 요 신형차들은 수송 도장입니다. 걔들은 칠이 굉장히 좋아요. 딱딱하고요. 그만큼 그 차들은 광택 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걔들 광택 한번 내놓으면 광빨이 뭐 엄청난 거죠. 막 작살 나는 거죠. 아주 그냥 뭐 그런 차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 그런 차들 제외하고는 다 유성 도장이기 때문에 일반 오너분들도 광택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광택 뭐 패드나 약재를 추천해 달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뭐 여러 개를 사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사용하시면서 하나 자기 걸 딱 찾으면 그 차이는 그 패드랑 그 약재만 쓰시면 끝장이 나는 거죠. 예, 다른 약재가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 차 가지고 FM대로 마스킹하는 방법, 유리나 엠블럼, 그릴 이런 게 마스킹하는 방법부터
FM 광택을 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